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Chinese Remainder Theorem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Chinese Remainder Theorem을 이제 적용한 동형 관계를 우리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6와 G2, G3를 이제 직합을 한 환을 생각을 해보면 Chinese Remainder Theorem에 의해서 2하고 3은 서로 소6이기 때문에 2 곱하기 3인 6에 대해서 G6와 G2와 G3의 Direct Sum은 동형이 됩니다. 자, 이때 두 환 사이에 아이소모피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가 파이라고 하는 아이소모피즘을 G6 바에서 G2 바와 G3 바로 가는 아이소모피즘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G6 바에 있는 원소 X 바에 대해서 X와 X 바로 대응을 하는 함수였습니다. 자, 이 아이소모피즘을 이제 생각할 때 지금 X 바, 그러니까 정의역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X 바의 의미와 공역에 있는 첫 번째 성분의 X 바, 그 다음에 공역에 있는 두 번째 성분에 있는 X 바의 의미가 조금씩 다른 것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파이의 0바는 어디로 대응되죠? 0바, 0바인데, 이것은 그냥 G2바의 원소, G3바의 원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1바도 1바, 1바가 되겠습니다. 자, 2바는, 이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첫 번째 성분은 G2바의 원소이기 때문에 2바가 결국 0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의 3바는 3바, 3바인데, 자, G2바에서 3바는 1바와 같고요. G3바에서는 3바가 0바가 됩니다. 같은 바가 있지만 지금 어떤 환을 생각을 하는지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4바는 어떻게 될까요? 빨리 하면 4바는 G2바에서 0바가 되겠고요. G3바에서 4바는 1바와 동일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바까지 생각을 해보면 5바는 G2바에서 1바가 될 것이고 G3바에서는 2바와 동일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아이소모피즘을 이제 G6에서 G2와 G3 가는 이제 아이소모피즘을 생각한다면 G6하고 여기 G6 바의 차이는 이제 바를 이제 떼버린 차이가 있으므로, 자, F에서 0은 어디로 갈까요? 0, 0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F1은 1, 1이 되겠죠? F2는 0, 2가 되겠습니다. F3은 1, 0이 되겠고, F4는 0, 1이 되겠고, F5는 1,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응하는 함수를 생각하면 그 F가 바로 동형사상이라는 것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생각한 Chinese Remainder Theorem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함수가 아이소모피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앞에서는 이제 다이렉트 썸에 할 때 일종의 그 external direct sum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R1하고 R2를 direct sum을 하게 되면 이 결과는 R1하고 집합 입장을 생각을 했을 때 R1이 뭐 이렇게 포함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R2도 마찬가지죠. 지금 집합 자체가 이제 완전히 다른 집합이 되기 때문에 뭐 포함 관계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internal direct sum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internal direct sum을 이제 생각을 하기 위해서 R1과 R2의 그 external direct sum을 생각해보고 여기에서 그 자연스러운 internal direct sum의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R1과 R2의 direct sum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R1이라고 하는 그 환과 R2라는 환을 두 개의 축으로 우리가 나타내고, 그러면 R1과 R2로 이루어진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평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하나의 점은 결국 곱집합 혹은 R1, R2의 다이렉트 썸에 있는 이제 한 원소를 이러한 평면상의 한 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R1과 R2를 축으로 하는 이러한 평면에 있는 그 점들의 집합을 이제 R1과 R2의 다이렉트 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다이렉트 썸을 생각을 할 때 여기에 있는 한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러한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프로젝션, 사형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물론 이제 여기 있는 한 원소는 그 A1, 0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간 이 원소는 0, A2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R1을 이제 축으로 하는 요 축상에 있는 점들은 그 두 번째 성분이 전부 0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는 R1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래서 여기 축상에 있는 점들은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R1 바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상에 있는 점들은 우리가 R2 바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형식적으로는 다르지만 이 축상에 있는 점들, 즉 R1 바에 해당하는 이 점들의 모임은 결국은 R1과 동형이 될 것이고요. R2 바는 R2와 동형이 아마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군에서 그러한 동형 관계가 성립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군 입장에서 동형이긴 했었는데, 우리는 이 동형이 환 입장에서 동형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이제 그 사형을 생각을 하는데, 그 A1, 0으로 가는 것이나 혹은 여기에 R1이라고 하는 환을 생각을 해서 여기 있는 한 원소를 A1이라고 표기를 한다면, 이 원소에서 A1, 0에 해당하는 이 원소로 대응을 하는 것도 일종의 프로젝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프로젝션은 파이1이라고 쓰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그림이 좀 지저분해졌는데요. 자, 이 수직축에 있는 그 원소들의 집합을 이제 R2 바라고 쓰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R2만 이제 모은 그러한
집합을 생각을 하고요. R2를 생각을 한 집합을 생각하고, R2라는 집합을 생각하고, 자, 여기에 A2라는 원소가 있을 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대응되는 함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함수를 파이2라고 부르겠습니다. 즉, 파이1과 파이2는 R1과 R2의 다이렉트 썸에서 각각 R1, R2로 가는데, A1, A2를 파이1은 A1으로 대응시키고요. 파이2는 두 번째 성분으로 대응시키는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함수가 단순히 그냥 함수일 뿐만 아니라 온투인 링 호모모피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과 또 하나의 사실은 그 A1, 0과 R1 바에서 A1, 0과 R1에서 A1은 뭐 쓰는 모습은 좀 다르지만 그 역할은 이제 본질적으로 동의할 텐데요. 그래서 이 A1에서 이렇게 A1, 0으로 가는 함수를 람다1이라고 부르고요. A2에서 이쪽으로 가는 함수를 람다2라고 부르겠습니다. 즉 람다1, 람다2는 각각 R1, R2에서 R1, R2의 다이렉트 썸으로 가는 함수로서 람다1은 A1을 A1, 0, 즉 두 번째 성분은 이제 0을 추가하는 것이고요. 람다2는 A2를 0, A2, 즉 첫 번째 성분의 0을 그냥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전부 빨간색이라서 좀 구분이 좀 덜 가니까 이걸 파란색으로 쓸까요? 이렇게 가는 게 람다1이고요. 이렇게 가는 것이 람다2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1, 파이2가 있었죠? 자, 람다1, 람다2는 결국 본질적으로 같은 걸로 이제 대응을 하는 함수인데, 이런 함수 람다1, 람다2도 링 호모모피즘이 된 것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1대1 함수가 됩니다. 자, 이러한 그 호모모피즘 파이1, 파이2를 표준 사형 사상 캐노니컬 프로젝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고요. 람다1, 람다2를 표준 주입 사상 캐노니컬 인젝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두 종류의 그 사상을 한번 정말 리호모모피즘이 되는지 그리고 온투가 되는지 1대1이 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1부터 생각해 볼까요? 자, 이 녀석이 일단 링 호모모피즘이 되는지 생각하기 위해서 파이1에 대해서 좀 복잡한데요. 이렇게 더하기 B1, B2가 어떻게 대응되는지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이렉트 썸에서 두 순서쌍을 더하면 성분별로 더하면 되죠. 자, 근데 다이렉트 캐노니컬 프로젝션은 지금 파이1은 이제 A1 플러스 B1으로 대응되는 것인데요. 자, 이것은 물론 파이의 A1, A2를 대응시킨 것이 A1이고 파이의 파이1이 A가 아니라 B1, B2를 파이1에 대응시킨 녀석이 B2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1에 대해서는 이제 덧셈을 보존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을 이제 그대로 우리가 이용하면 곱셈에 대해서 동일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사를 그대로 해오고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바꾸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바꾸고 여기를 바꿔야 되겠죠? 여기 바꾸고 여기도 바꾸고 여기도 바꾸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를 곱하기로 쓰고, 그러면 이제 성분별로 곱하는 건 얘도 곱하고 얘도 곱하는 거죠. 자, 파이1은 이제 첫 번째 성분을 이제 대응시키는 것이고요. 자, A1하고 그럼 B1은 이제 곱셈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곱셈을 바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1은 ring 호모몰피즘이 되겠습니다. 자, 온투를 생각을 해보려면 파이1의 치역을 생각을 해보면 될 텐데요. 자, 치역은 자,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를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R1에 속하는 A1, R2에 속하는 A2에 대해서 이 값들을 다 모아둔 것이죠. 자, 파이1은 이제 함수값이 A1입니다. 자, 이 집합은 뭐랑 같을까요? 물론 이제 A2는 뭐 함수값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고, A1이 그대로 나오므로 결국은 이제 R1과 동일하겠습니다. 따라서 파이1은 온투가 되겠습니다. 자, 파이1에 했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제 마찬가지로 파이2도 온투가 되고 이제 ring 호모몰피즘이 되겠습니다. 네, 그냥 간단한 계산입니다. 자, 이번엔 이제 람다1, 람다2를 생각을 해보죠. 이 경우에도 뭐 동일할 테니까 람다1 하나에 대해서만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네, 이것도 쭉 쓰면 되죠. 자, 람다1에 A1, B1을 더해 봅시다. 더한 것을 이제 대응시켜 보면, 자, 람다1의 대응이 두 번째 성분의 0을 이제 추가하는 것임을 이와 같이 되는데, 자, 오른쪽에 있는 공역에서의 덧셈을 생각하면 이 두 순서쌍을 더하는 것이고, 물론 이 두 순서쌍을 람다1의 A1과 람다1의 B1에 대응된 결과이므로 이와 같이 덧셈을 보존하고요. 자, 곱셈도 뭐 그대로 할 텐데, 네, 복사하는 거나 그냥 쓰는 거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빨리 써보죠. 자, 그러면 람다1 A1 람다 곱하기 람다1 B1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커널을 생각을 해볼까요? 커널 오브 람다1은 자, A1 중에서 그 람다1 A1이 여기 그 직합에서 0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니까 뭔가요? 네, A1 중에서 A1이 0인 것들을 다 모아둔 거니까 당연히 0 하나로만 구성이 되어 있겠습니다. 따라서 람다1은 1대1인 호모몰피즘이 되겠고, 따라서는 아니고, 네, 비슷하게 유사하게 람다2도 1대1 호모몰피즘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약속한 표준 사형 사상과 표준 주입 사상에 대한 성질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 사실을 가지고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동형 관계들 좀 몇 가지 얻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파이1하고 파이2를 보면 이제 온투인데, 자, 커널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커널 오브 파이 1은 어떻게 될까요? 커널 오브 파이 1은 자, 여기 그 A1, A2 중에서 파이 1에서 대응시킨 게 이제 A1으로 가는데 그 결과가 0이 되는 것이죠. A1이 0이 되는 거. 자, 즉 이 녀석은 첫 번째 성분이 0이고 두 번째 성분은 뭐 아무거나. 그럼 이제 A2는 R2의 원소겠습니다. 자, 이런 집합이 됩니다. 자, 이런 집합을 우리가 R2에다가 0을 그냥 추가한 거니까 이 녀석을 그 R2 바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이 R2 바는 지금 람다1과 람다2를 이제 같이 고려하면 결국은 람다2의 이미지와 이제 동일하겠죠? 자, 비슷하게 계산하면 커널 오브 파이 2는 A1, 0입니다. 자, A1, A2를 파이 2에 의해서 보냈을 때 A2로 가는데 이 값이 0이 되게 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성분이 0인 것들인 거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을 R1 바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앞에 그림을 그린 것과 이제 연관을 지어보면 우리가 앞에서 이런 집합을 R1 바라고 불렀죠. 수평축에 해당하는 그러한 집합입니다. 자, 이 집합은 람다1하고 람다2를 보니까 람다1 쪽하고 관련이 있죠. 즉 람다1의 이미지가 됩니다. 자, 이러한 이미지들과 커널의 이제 관계로부터 자,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냐면 R1 바와 R2 바는 모두 커널이기 때문에 즉 정의역 R1, R2의 다이렉트 썸의 이데알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람다1과 람다2는 1대1 준동형 사상이기 때문에 그 R1과 람다1의 이미지가 동형이 됩니다. 근데 람다1의 이미지가 조금 전에 R1 바였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람다2에 의해서 람다2의 정의역인 R2와 람다2가 1대1이기 때문에 람다2의 치역이 그 동형이 되는데 람다2의 이미지는 조금 전에 R2 바와 같았습니다. 즉 각각의 이제 R1 바, R2 바는 R1, R2 다이렉트 썸의 이데알이자 R1과 R1 바는 동형이고 R2하고 R2 바는 동형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그 직합을 이렇게 평면처럼 그렸고 여기 수평축에 있는 게 정확하게 R1 바인데 이 녀석은 그냥 R1이나 마찬가지다. 수직축에 있는 점들은 이제 R2 바인데 이것은 그냥 R2나 마찬가지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체 직합 입장에서 수평축에 있는 R1 바나 수직축에 있는 R2 바는 서로가 아니라 각각은 이 직합의 이데알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3.9.7에 정리를 해 보도록 하죠. 자, R1, R2 환에 대해서 그 두 개를 직합을 한 것을 R이라고 우리가 표기를 하도록 하죠. 자, R1 바하고 R2 바는 조금 전에 우리가 약속한 것처럼 이와 같이 이런 원소들 다 모은 집합을 R1 바, R2 바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R1 바는 R1과 동형, R2 바는 R2랑 동형, 그리고 R1 바와 R2는 직합인 R의 이데알. 네, 됐고요. 자, 뿐만 아니라 R1 바와 R2 바는 두 개의 이데알을 더하면 전체가 되고, 그리고 두 개의 이데알의 교집합은 이제 원점, 일종의 원점이죠. 즉 0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은 뭐 간단하겠습니다. 자, 그
R1 바와 R2 바의 덧셈은 어떤 거냐면, 자, 두 이데알을 더할 때는 각각의 이데알에 있는 두 원소를 더하는 겁니다. 자, R1 바에 있는 원소는 A1, 0이고요. R2 바에 있는 거는 0, A2인데, 그 A1, 0이 R1 바에 있다는 얘기는 A1을 R1에 있는 모든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고, 0, A2를 R2 바에 있는 원소로 생각한다는 얘기는 두 번째 성분 A2가 R2에 있는 모든 것을 생각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각각의 이데알에 있는 원소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되죠? 성분끼리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A1은 R1에, A2는 R2에 있으므로 결국 이것이 R1과 R2의 곱집합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한 곱집합을 우리가 환으로 간주할 때는 이제 직합으로 나타냈었기 때문에, 자, 두 이데알의 덧셈이 R1, R2 직합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R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식을 우리가 확인이 할 수가 있고요. 자, 그거 뭐 사실 이 등식을 이제 그림으로 봐도 뻔하겠습니다. 이쪽이 R1 바고요. 이쪽이 R2 바인데, 여기 있는 한 원소와 여기 있는 한 원소를 더하면 여기 있는 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평면상에 있는 모든 원소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등식이 성립하겠습니다. 자, 교집합은 네, 눈으로 확인해 보면 여기 있죠? 네, 0, 0 하나밖에 없겠습니다. 이거는 뻔하겠습니다. R1의 원소가 A1, 0이고 R2 원소가 0, A2인 거니까 어떤 원소가 여기에 속하려면 두 번째가 일단은 0이 돼야 되고, 또 R2 바에 속하려면 첫 번째가 0이 돼야 하므로 두 개의 교집합에 속하려면 결국 첫 번째, 두 번째 성분이 모두 0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R1하고 R2하고 이제 동형인 R1바 R2를 생각했는데, R1바 R2바 생각했는데요. 자, R1바하고 R2바는 이 R1하고 R2 직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이데알이면서. 자, 그런데 이 부분 집합 두 개를 다이렉트 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또 새로운 어떤 환이 나오는데, 이 환의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뭐랑 같을까요? R1바가 R1과 동형이고 R2바는 R2랑 동형인 거니까 이 녀석을 다이렉트 썸을 하게 되면 R1과 R2를 다이렉트 썸한 것과 동형이 되는데, 이게 결국은 R입니다. 즉 얘도 R이고 얘도 R인데, R1바하고 R2바는 R의 그 일종의 이제 부분 집합으로서 이데알이었는데요. 그 두 개의 이데알을 다이렉트 썸한 것이 R과 동형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R입니다. 그래서 R의 부분 집합이면서 그 부분 집합 두 개를 다이렉트 썸한 것이 R과 지금 동일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의 다이렉트 썸을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인터널 다이렉트 썸이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다. 자, 그런 인터널 다이렉트 썸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실들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앞으로 이제 사용할 이제 일종의 렘마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어떤 환의 이데알을 생각을 했더니 그 두 이데알의 교집합이 0밖에 없으면, 즉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R1바하고 R2바의 경우처럼 0밖에 없는 경우에는 I에 있는 원소와 J에 있는 원소를 아무렇게나 곱하더라도 항상 0이 됩니다. A, B를 곱하든 B를 곱하든. 자, 왜 그럴까요? 자, A가 I에 있고
i가 이데알이므로 a 곱하기 b는 당연히 b에 상관없이 이데알의 원소입니다. 자, 이번엔 거꾸로 b를 보면 b가 j의 원소이고 j가 이데알이므로 a 곱하기 b는 a에 상관없이 j 원소입니다. 따라서 a 곱하기 b는 i와 j의 교집합에 있는데 교집합은 0 하나밖에 없으므로 a 곱하기 b는 0이 됩니다. 자, 지금 했던 것을 동일하게 해보면 비슷하게 거꾸로 곱한 것도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가 b 곱하기 a가 0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성질이 있는데요. 자, 이러한 성질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전에 R1 바하고 R2 바처럼 이데알인데 두 개를 더해서 전체가 되고 그 다음에 R1 바하고 R2 바의 그 교집합이 0밖에 없는 경우에 조금 전에는 이제 이런 경우에 당연히 그 R1 바하고 R2 바의 다이렉트 썸이 R과 동형이었는데요. 이건 조금 특별한 경우긴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일반적으로 성립한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즉, R 자체가 우리가 앞에서 생각하는 것은 다이렉트 썸인 경우만 생각을 했는데, 다이렉트 썸이든 아니든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즉, 그냥 환이 하나 주어져 있고, 자, 이데알 I1, I2가 있는데, 더해서 R이 되고, 교집합이 0 하나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 두 이데알의 다이렉트 썸과 R은 동형이다 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I1, I2의 다이렉트 썸에서 R로 가는 함수로서 다음과 같은 함수를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그 다이렉트 썸에 있는 원소를 생각을 해보면 순서쌍이 되는 건데요. 이 순서쌍에 있는 원소를 R에 있는 원소로 하나 대응을 시키는데 제일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도 더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물론 A1, A2는 모두 R의 원소이므로 더한 원소도 R의 원소가 되므로 이러한 정의로 이렇게 함수 F를 약속을 하게 되면 전혀 문제 없이 잘 정의된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이 동형사상이 되겠습니다. 이 동형사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F가 지금 동형사상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링 호모모피즘인지를 확인을 해보죠. 즉, A1, A2. 자, 여기서 직합에서 덧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성분별로 더하는 거니까 A1 플러스 B1, A2 플러스 B2가 되겠죠? 자, 그러면 A1 플러스 F의 정의에 의해서 이 녀석과 첫 번째 성분과 두 번째 성분을 더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덧셈은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니까 순서를 우리가 바꿔서 A1 플러스 A2 플러스 B1, B2와 같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물론 앞에 있는 값은 A1, A2를 F에 의해서 보낸 결과이고요. 뒤에 있는 거는 B1, B2를 F에 의해서 보낸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는 덧셈에 대해서 연산을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곱셈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다른 식으로 계산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일단 계산해 보죠. 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F의 직합에서의 곱셈을 일단 먼저 해보면 성분별로 이제 곱셈을 이제 하겠습니다. 자, F의 정의는 두 개를 더하는 것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곱셈에 대해서 보존한다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 각각의 그 대응하는 값을 곱셈을 해보고 그 값과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의 정의에 의해서 첫 번째 그 함수 값은 a1과 a2의 합이고요. 두 번째 함수 값은 b1과 b2의 합입니다. 자, 분배 법칙을 적용해보면 a1, b1 그 다음에 a1, b2 그 다음에 a2, b1 그 다음에 이렇게 a2, b2인데 자, 위하고 아래가 어떤가요? 동의한가요? 안 한가요? 그냥 식으로만 쓰면 약간 좀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CRN 3.9.8을 생각을 해보면 A1, B2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A1은 첫 번째 성분인 것이니까 I1에 있고요. B2는 두 번째 성분인 거니까 I2에 있는 원소입니다. A1은 I1, B2는 I2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I1하고 I2는 이데알로서 교집합이 0 하나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CRN 3.9.8을 적용을 해보면 이 값은 0이 됩니다. 자, 비슷하게 여기도 A2, B1 속해 있는 이데알이 다르죠? 따라서 곱한 것도 0이 됩니다. 자, A1, B1이나 A2, B2는 뭐 둘 다 I1에 있고 둘 다 I2에 있으니까 이것은 뭐 0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따라서 A1, B1 더하기 A2, B2랑 같게 되고요. 따라서 이 두 값이 동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F는 ring 호모몰피즘이 되겠습니다. 자, ring 호모몰피즘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동형사상인 것이니까 자, 커널과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커널부터 생각을 해보죠. 커널 오브 F는 자, A1, A2 두 이데알 I1, I2의 직합에 있는 원소 중에서 F에 대응을 한 결과는 A1 플러스 A2인데 그것이 0이 되는 그러한 원소를 찾습니다. 자, 물론 이제 A1은 I1에 있는 것이고요. A2는 I2에 있는 거면서 이제 더해서 0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A1 플러스 A2가 0이 되고 A1이 I1, A2가 I2에 있으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자, A1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A2랑 같은데요. 자, A1이 I1에 있으니까 앞에 있는 원소는 당연히 I1에 있습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 마이너스 A2는 어디에 있을까요? A가 I2에 있고 I2는 이데알이므로 그 마이너스를 택한 덧셈에 대한 여건도 I2에 있습니다. 즉, 앞에 걸 보면 I1에 있고 뒤에 걸 보면 I2에 있으니까 교집합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교집합의 원소는 0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A1하고 A2는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조건을 만족하는 A1, A2는 0하고 0밖에 그 원점밖에 없죠. 그러니까 0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대1이 되고요. 자, 일단 이미지 오브 F를 생각을 해보면 자, F의 A1, A2가 되겠습니다. 물론 A1은 I1에 있는 것이고 A2는 I2에 있습니다. 자, 근데 F의 정의가 덧셈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집합은 결국 뭐라고 쓸 수 있나요? 각각의 이데알에 있는 두 원소를 더한 것들을 모두 모아둔 집합이니까 두 이데알의 덧셈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조건이 두 이데알의 덧셈이 R이 되는 조건을 생각을 했으므로 이미지 오브 F가 공역과 같아서 결국 1대1 대응이 되므로 따라서 F는 아이소몰피즘이 되고
따라서 I1과 I2의 다이렉트 썸이 R과 동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RN 3.9.9를 우리가 확인을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이 사실을 가지고 인터널 다이렉트 썸에 대한 정의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